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여기 우리가 답글 이미지 여기다 달아주기로 했잖아요. 여기다가 답글 이미지, 이거 답글이면은 여기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포문을 통해서 저희가 자바를 통해서 받을 거니까 뭐야? MBSP를 여러 개 찍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AMP 말고 그냥 그 탭 찍어주는 애도 있거든요. 근데 걔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걔는 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단어가 있어. 여기가 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뭐 AA라고 찍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탭이라고 하시면 8칸 띄워지는 거거든요. 1바이트짜리가 이렇게 띄워지는 건데 맞죠? 이렇게 5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얘가 5칸이 띄워졌으니까 여기다가 그 특수문자에서 엔티티 태그 쓰시면 여기서 이렇게 5개 띄워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엔티티 태그는 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탭은 사실 6칸의 값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말씀 해시 그냥 바이트 값으로 8칸, 6칸.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요. 얘가 만약에 탭이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얘를 하나의 문구으로 말아봐요. 그래서 여기다 탭을 찍으나 여기다 탭을 찍으나 똑같은 위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로 찍으시면 이게 들여쓰기가 이상하게 됩니다. 글자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DB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DB에서 잘라가지고 우리 엘패드 있잖아. 근데 엘패드를 사용했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엘패드는 뭐예요? 엔티티 태그가 아니죠.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아무리 거기다 갖다 붙여도 얘 갖고 올 때 뭐예요? 공백 하나로만 체크됩니다. 그래서 뭐 특수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셀렉트 된 후에 뭘로 바꿔요? 리플레이스 올로 바꾸든지 아니면 리플레이스 올에다가 MBSP를 여러 개 넣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됐고요.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WS 좀 들어갈게요. WS래. 아이콘 파인더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리플라이 이미지 하나 갖고 오세요. 프리로 해주시고요. 뭐가 좋을까? 뭐 아무거나 상관은 없지만 작은 거 갖고 오세요. 저는 이것도 무료라고? 좋아. 좋아. 얘 써야지. 이건 메일 같은 느낌이네. 얘로 해야 되겠다. 사이즈가 좀 많이 크네요. 사이즈가 좀 많이 크네요. 그래도 뭐. 사이즈가 2만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네, 말도 안 되고요. 크기를 좀 줄일까요? 같은 거 하기 싫어서. CSS 하기 싫어서. 전 48픽셀로 했습니다. 48픽셀도 그렇게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더 작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게시판에 그림만 이만하게 있으면 되게 웃긴단 말이야. 그래서 한 32픽셀 정도 돼야 돼요. 얘 너무 커요. 뭐 사이즈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있다. 저는 24픽셀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한 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요만한 크기면 좀 적당합니다. 그래서 24픽셀로 받을 거고요. 갖고 오셨으면 저희 이미지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저희 밑에 보시면은 안 만들었구나. 웹 APP에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뭐 IMG로 그냥 만들죠. 자, IMG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쯤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어디였나? 좋아요. 이거 갖고 오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이름은 저는 리플라이라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메일 아이콘이었네요. 리플라이. 내가 리플라이라면 리플라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빈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만들고 나서 빈 바꿔보라고 시켜볼 생각이었는데 일단은 만들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아까쯤에 유즈빈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는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리플라이 포토 빈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로직이 이렇게 되죠. 뎁스만큼 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private 그 다음에 int depth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DTO로 받아오기 때문에 DTO가 depth가 int예요. 자, 그 다음에 setter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getter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그 다음에 return은 저희 string, 그 다음에 get photo라고 만들죠. 이렇게요. reply photo 이렇게 만듭시다. reply photo.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멤버 필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폼은 돌려서 만들 거니까 일단은 return 문법만 쳐주시면 될 것 같고, 스트링으로 그 img 태그 하나 붙여줘야 될 거니까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공백 블랭크 하나 필요하겠죠. mbsp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블랭크는 한 6개, 4개 정도 써볼까요? and 엔티티 태그로 작성이 돼야 되니까 and mbsp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개? 4개? 5개? 그래 5개 넣자. 그래 5개는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태그를 여러분들 작성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또 늘리면 또 태그 발생하니까. 자, list.jsp를 아무데나 아무데서나 이미지 태그 만드셔서 요거 복사해서 갖고 오도록 하죠. 자동 완성되니까 이것도 쓰는 것도 일이거든요. 이거 하려고 JSP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드셨으면 잘라내셔서 여기다가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답글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엔티티 태그표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해줘야 되잖아. 아니면 다 원코테이션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엔티티 태그표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냥 갖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투코테이션에 컨캔트네이션 해주시면, 아니다, 이미지잖아. 그냥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점 슬러시 img에 슬러시 슬러시 그 다음에 뭐야, reply png p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런 거잖아. 자, 뎁스가 없어. 그럼 당연히 포문이 안 도니까 아무것도 안 넘어가게 만들면 되겠죠. 사방의 선자로 만들면 되고, 만약에 뎁스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이면은 mbs 블랭크만 여러 번 해주면 되겠죠. 저 블랭크만 처리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배웠던 이거 하려고 우리가 그 달력이래. 삼각형 열심히 찍은 거거든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은 뭐 결과대로 하면은 포문이고요. 인덱스 포문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위에 멤버 필드로 있는 뎁스만큼 돌 거예요. 그러니까 1이면 한 번 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없으면 0이니까. 여기다가 저희 누적할 변수 하나 만들까요? 저희 개미수열에서 했던 거죠. 스트링, 그 다음에 reply str이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컨캔트네이션 만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포문이 돌면서 블랭크를 계속해서 넣으면 되니까 reply 컨캔트네이션 블랭크를 계속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 번이면 하나 들어갈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2번 되면은 뎁스가 2번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뎁스가 넣는 0이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없던 거 보내면 되겠죠? reply str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포문이 돌면서 작업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미지의 컨캔트네이션에 그 다음에 reply str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단점은 뭐예요? 자바잖아요. 페이징 처리를 하겠지만 만약 페이징 처리 안 했어, 그림 100개예요. 그럼 얘가 100번 돈다는 얘기야. 그죠? 100번 돈다는 얘기. 사실은 더 돌겠죠. 이유는 뭐예요? 뎁스에 따라서 도는 숫자가 계속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다?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느리거나 리소스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반드시 DB에서 먼저 다 만들어서 케이스 웬드넷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리플레이스로 바꾼다든지 그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드 리스트 들어가셔서 요거 이렇게 띄워놓고, 자, 위에 올라가셔서 또 선언해 줄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new 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JSP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바 객체 new 하는 거니까 useBin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mpty element, 그 다음에 클래스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위치는 com.in.edu에 useBin이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컴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reply photo bin이라고 하는 애를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pbin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스코프도 똑같이 디폴트 페이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가르쳐 드리려고 그냥 선언한 것 뿐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셔서 요거 P 빈만 독사하신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세요. 어디? 여기요. 타이틀 부분. 타이틀 부분에 써주시면 되는데 타이틀이 답글인 경우도 있겠죠? 타이틀이 답글인 경우 아니 고민되네. 일단 만들어. 자, JST 떼댕, 그 다음에 떼댕, 그 다음에 set property 먼저 해서 값을 하나 넣어주면 되고요. name은 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set depth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카멜 방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 value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으로 to.get dept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자의 삭제된 글은 사실 필요 없잖아.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만 넣어주면 되니까 저희가 여기 앵커 태그 앞에다가 JSP 콜론 그 다음에 get property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p빈이고요. p빈이고 그 다음에 property 이름은 get reply photo 갖고 오셔서 get 지워주시고 r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삭제된 글에는 이미지가 안 보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기 지금 글자는 찍히는데 얘가 답글이라면 그 뎁스의 만큼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리플라이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답글 됐죠? 되셨죠? 자, 여기에서 답글은 좀 이따 만들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이미지만 뜨면 될 것 같아요. 들여쓰기가 된 거거든요? 됐는데 조금 그죠? 된 건데 님들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 이걸 넣고 그림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거꾸로 돼야지. 거꾸로. 어쩐지 안 들어가더라. 얘가 이렇게 돼야지, 그지? 공백 넣고 그림이라고 했잖아.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넣었네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공백 넣고 그림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쩐지 들여쓰기가 안 되더라. 자, 한 다음에 다시 화면에서 리플래시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고, 이상은 아니야. 자,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이제 들어갔죠. 어휴, 미안해요. 자, MBS를 그랬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액티비티부터 바꿔줄게요. 저 애드 리무브 뭐 그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 걸려있죠, 여기. 그죠? 근데 내가 클릭을 눌렀을 때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누른 애가 액티비티가 걸려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후보가 올린 애가 되든지.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나 해줄게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홈이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아이고 지워버렸네. 여기다 하나 적을게요. 여기다 클래스를 액티비티 클래스 액티비티 이렇게 해주시면요. 미안해요. 다시 리플래시 좀 합시다. 클래스 액티브군요. 액티비티가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 넣어볼게요. 됐죠? 그럼 얘도 이렇게 진해지잖아요. 근데 요거를 계속해서 판단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클래스를 통해서 선택됐을 때 그 선택된 애 말고 다른 애들을 클래스를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선택된 애만 요거 클래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요 작업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해볼까요? JS로 작업하셔야 되겠죠? JS로. 그래서 저희 jQuery도 있으니까 jQuery랑 말씀드린 것처럼 jQuery를 사용하실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면 jQuery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jQuery를 그 동작되는 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예 난 jQuery로 가든지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바스크립트, jQuery에서 탐색된 애는 jQuery에서 안 돼요. 그 다음에 jQuery에서 탐색된 애는 자바스크립트로 돌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선택이 달라요. 왜냐면 jQuery로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작업을 할 때 만약에 화면에 지금처럼 li 태그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탐색을 이렇게 하시죠.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by 뭐 태그 네임 이렇게 하신 다음에 li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얘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덱스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콤을 돌려서 막 i를 넣는다든지 아니 포이칭을 사용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jQuery에서는 이렇게 사용 안 한다고 했었죠. jQuery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죠. 자, 딴다.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투 커테이션 안에다가 태그니까 그냥 li 쓰시면 되고요. 이게 끝입니다. 콤은 안 돌려도 여기다가 그냥 클릭이라고 쓰시면 클릭 이벤트가 다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작동을 하시면 뭐 내용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점 달 하신다. 텍스트죠 지금 li 태그니까. 자, 점 그 다음에 텍스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으시면 이 li가 갖고 있는 코문을 안 돌려도 얘가 모두 되게 변경되죠. 그래서 갖고 온 객체 자체가 엘리먼트가 틀려요. 그러니까 노드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드냐 아니면은 children이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 되게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탐색을 할 때는 얘는 뭐요? 텍스트 노드라고 하는 애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children을 찾을 때는 하위 노드가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좀 많이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jQuery는 무조건 children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노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일드 노드스로 되어 있죠. 사실은. 네,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혼용해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모르겠다. jQuery로 다 작성한다. 그럼 jQuery 싹 다 작성하시고요. 아니다. 난 자바스크립트만 작성하겠다. 그럼 자바스크립트만 작성하십시오. jQuery로 탐색해서 자바스크립트 작성했다가도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걸고 이러지 마십시오. 안 걸려요. 됐죠? 근데 그게 다 안 걸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어떨 때는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어떨 때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싹 다 맞춰서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싹 다 안 쓰시든지 아니면은 펑션만 그래도 좀 바꾸세요. 아니면 여기 이 펑션은 내가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jQuery 펑션으로 다 작성을 하고 하나의 펑션은 또 자바스크립트 이건 괜찮아요. 근데 펑션 안에다가 jQuery랑 자바스크립트를 섞어서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됐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JS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저희가 클릭을 눌렀을 때 액티브가 되도록 만들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 눌렀을 때 액티브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클릭 눌러봤자 호버는 자동으로 잡힐 거예요. 근데 누르면 액티브가 안 되죠. 저 액티브를 잡아줄게요. 저희 지금 뭐 이동하는 거 안 만들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일단 액티브를 좀 지워줄까요? 저희 헤더에 있는 애입니다. 헤더 JSP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액티브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엔터를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리플래시 해주시면 이 액터가 다 꺼진 거 보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SS 부트 작업을 프로젝트 때 너무 안 하셨는데 사실 오늘 그 정도까지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안 됐을 줄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됐을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크루드는 좀 들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그냥 많이 나갈 걸 괜히 수업도 못 나가고 프로젝트도 안 되고 되게 조금 그렇긴 한데 내년에 잘 되겠죠. 어차피 아픔과 슬픔은 2024년에 두고 내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액티브를 잡을 때 저희가 이벤트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벤트는 뭐예요? 호버 같은 경우에는 CSS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클릭을 눌렀을 때 제가 액티브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 액티브는 뭐예요? ATTR이라고 했었죠. 속성. 그래서 어트리뷰트 리무브를 잡든지, 그죠? 리무브 어트리뷰트를 잡든지, 애드 리무브를 잡든지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CSS 자바스크립트 하셔도 되죠. 왜냐면 점 하신 다음에 뭐 스타일로 잡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호버가 아닌 이상은 자바스크립트 잡는 게 더 편하니까. 자, 그래서 저희 JS 저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안 만들었나? 앤서보드 JS 아까 전에 제가 선언해 놨던 걸로 기억나는데 헤더에 가보시면요. 여기 제가 맨 밑에 앤서보드 JS 사용한다고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놨어요. 여기다 작업을 해드릴게요. 자, 웹 APP에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폴더고요. JS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복사했을까요? 이렇게? JS, 그 다음에 JS 슬러시, 그 다음에 answer.js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만들어지겠죠?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더 만들었잖아? 에이, 미안해요. 파일인데. 다시. 자, 오른쪽 버튼 new,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만드셔야죠. 그렇죠? 네, 폴더로 선택했군요. JS 슬러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네. 아이 뭐야, JS 만들어져 있잖아.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저장 누르시고, 저장 누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F12 누르셔서 소스 들어가서 JS 연결됐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번에 JS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작업을 못 하셨어요. 그럼 해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저는 오른쪽에 둘게요. 아닌가? 왼쪽이 더 편한가요? 여러분 보시기엔 왼쪽이 더 편하겠구나. 자, 왼쪽에 둘게요. 네, 여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jQuery 두 개 다 해드릴게요. 지금 아니면 또 못하니까 저희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 보여드릴게요.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하실 때 jQuery에 온노드가 있었죠. 그래서 온노드는 뭐였냐면요, 온노드는 뭐예요? 화면 HTML이죠. HTML이 모두 된 후에 마지막에 실행되는 메소드죠. 메소드의 함수죠. 자, 그래서 얘는 자바스크립트의 작성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jQuery의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자, jQuery에서는요, jQuery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달러 하신 다음에 그냥 펑션 작성하시면 됐었고요.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사용해요. 원래가 아니고 원래는 메서드는 요거예요. 달러 하신 다음에 도큐먼트 하신 다음에 .ready 이겁니다. 여기에요. 네, document.get element by id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큐먼트 하신 다음에 도큐먼트 ready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귀찮으니까 안 사용하죠. 이거 사용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세미콜론 좀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되게 많이 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window.onload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펑션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요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ocument.add event listener.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컨텐트 로드드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펑션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dd event listener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근데 저희는 왜 못하고 있어요? 아직 저희가 JSP 여러분들 지금 그 프로젝트 하신 거 보시니까 아직 이벤트 클릭이나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온클릭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화면에는 화면만 만들고요. 이벤트를 다 펑션으로 만들어 놓고 동탐색해서 다 바꿔요. 그래서 화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클릭 이벤트가 없다고 했었죠. 그렇게 만드는 건 아마 여러분들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회사 가시면 그렇게 안 만들어요. 왜냐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퍼블리셔 부분하고 개발자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작업하는 영역과 이쪽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쓰셔도 돼요. 뭐 쓰신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작업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자 하는 첫 번째라고 하긴 그렇고, 네모로 할까요, 그냥? 요거 하면 또 시간 오래 가는데. 괜찮아. 그래도 할 건 합시다. 자,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요. 헤더, GMB. 글로벌 랩이 그 GMB에 있는 목록을 클릭했을 경우, 부트스트랩의 클래스 액티브가 적용되도록
작성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적어드렸지만 꽤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클릭 잘 봐요. 왜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요. 자, 지금 내가 얘를 눌렀어.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눌려져 있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제외한 시블링스 같은 등급에 있는 애들을 뭐예요? 다 꺼주셔야 되고요. 내 거만 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눌렀을 때 나랑 동급에 있는 시블링스를 다 꺼주고 리무브를 시키고 내 거만 액티브. 요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액티브 시키면 얘도 액티브 됐고. 그러니까 계속 클릭만 액티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거를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내 동료들. 되셨죠? 그래서 jQuery로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jQuery가 쉽기 때문이죠. 당연히. jQuery가 이런 거 대빵 잘하죠. 자, 갔고요. 갈게요. 자, 달러. 그 다음에 도큐먼트 하신 다음에 점 레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해주시면 되고 세미콜론. jQuery에서는 세미콜론 필수로 찍으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필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써도 된다는 게 권고사항인데 jQuery나 뷰라든지 아니면 리액트라든지 얘네들은 프레임워크이잖아, 라이브러리잖아. 걔네들 무조건 세미콜론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jQuery 같은 경우는 함수형이잖아. 그러니까 는으로 대입하는 애가 없어요. 무조건 다 아규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쓸 때 실수는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자, 펑션 해주시면 되고요. 에러 펑션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자, 여기다가 jQuery 온로드 실행이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저장 누르신 후에 화면에서 F4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에서 이렇게 jQuery 온로드 실행 뜨셔야 됩니다. 온로드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작업하셔야 됩니다. 테스트를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을 해놓고 나서도 어디부터 테스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실수하시면 뒤로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실수가 되면 지금 뭐 한 거예요? jQuery 작성하고 도큐먼트.ready 걸어놨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어디가? 도큐먼트 ready가 안 걸렸구나. 이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테스트 지점에서 너무 뒤로 가버리면 뒤에 게 다 안 되니까 계속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바 친 거 처음부터 보죠.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옆에 친구분들이 못 도와줘요. 어딘지 모르니까. 분명히 내가 어디까지는 됐는데 여기부터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너무 뒤에 것까지 보면 못 찾아요. 너무 많으니까 코드들이. 그래서 그거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탐색을 해줘야 되겠죠. 달러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커테이션 하시고 저희 보드 리스트가 아니라 헤더 좀 이쪽에 놔둘게요. 자, 헤더에 보시면 저희가 li 태그들을 선택해줘야 되니까 여기 있죠, li? li 태그들 여기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누를 거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 나부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클래스로 돼 있으니까 점 나부바에 한 칸 띄시고 그 다음에 li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박스 안 했잖아요. 박스 안 했으니까 얘도 선택되고 하위에 있는 얘도 선택되겠죠. 다 칠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점 클릭 이렇게 클릭을 눌렀을 때 바로 해주시고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함수니까 펑션 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 클릭된 li에 클래스를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삭제하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삭제하기 전에 얘가 삭제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같은 뭐 레벨이라고 할까요? 레벨에 있는 태그는 클래스를 삭제해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li 같은 경우에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랑 같은 등급에 있는 얘랑 얘랑이 다 꺼져야 되겠죠. 얘네 두 개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 현재 상태는 this 똑같죠, 얘야? this add 클래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를 해주면 되겠죠. 액티비티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애들 중에서 시블링스 시블링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remove 클래스 해주시면 알아서 포물이 골라요.
그 다음에 액티브, 나머지는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jQuery니까 가능한 얘기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dd 클래스는 지금 디스에 적용이 될 거고, 됐죠? 그 다음에 탐색된 거에서, 여기는 디스에서 탐색된 것 중에서 같은 등급에 있는 애들은 리무브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되는 얘기죠. 아이고, 함수형인데 함수를 안 적었네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가셔서 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클릭 한번 눌러볼까요? 액티브 켜졌죠? 아, 잠깐만요. 아이고, add, 대문자인데 잘못 썼네요. add 클래스. 네. 아이고, 로드가 안 됐어. 야, 바뀌어라. 됐어요. 네, 됐죠? 이거 원하는 대로 클릭을 누르는 화면에 우리 컨텐츠가 바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화면인지 내비게이션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시면 저렇게 까만색으로 이제 칠해서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죠? 왜냐면 GMB는 변경되지 않잖아. GMB는 변경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혹은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돔 탐색이 되면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냥 주석 처리할게요. 하고 나서 달러 하신 다음에 디스는 똑같고요. 디스에 점 하신 다음에 페어런트, 부모를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등급에 있는 애를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find를 찾고, find를 찾아서 li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remove 클래스를 잡아주시면 얘도 똑같은 그 li들이 삭제되는 아이들을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같은 애들까지 삭제가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얘기죠. 안 그러면 li가 들어가야 되는 li 등급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위에 되는 투뎁스에 되는 투뎁스들만 삭제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위에서 다 삭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자바스크립트 방법으로도 한번 작성해 드릴게요. 됐죠? 저희는 요거 찾아낼 때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쿼리 스트링으로 찾는 거죠. 쿼리 스트링 올로 찾으면 되겠죠. 쿼리 셀렉터 올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석 처리해 주시고 똑같이 동작되는지 봐야 되니까. 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도큐먼트죠. 그 다음에 add event listener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o quotation 해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돔 컨텐츠 로드드라고 하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 해주시면 얘가 온노드랑 똑같을 거고요.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add event 리스너 실행, 온노드 실행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리플래시, 그 다음에 콘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 되겠죠. 일단 되셨으면 자, 내려가셔서 똑같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메뉴 선택해 줄까요? 메뉴 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점, 그 다음에 쿼리 여러 개 선택해내서 쿼리 셀렉터 올로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탐색 방법은 똑같죠.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뉴를 이벤트를 돌려줘야 되니까 향상된 포문으로 포이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펑션, 물론 인덱스 포문으로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하나씩 쪼개지는 애를 아이템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에 점 하신 다음에 이벤트를 add 이벤트 리스너로 걸어주시고 얘가 클릭이겠죠. 자, 클릭이 눌렀을 때 펑션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현재 클릭한 LI에 액티브
액티브, 클래스 액티브죠. 클래스는 액티브, T-I-V, 액티브. 클래스를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디스죠. 애드 클래스 하셔도 되고요. 클래스 리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액티브. 클래스 리스트와 그 다음에 애드 클래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클래스 리스트는 여러 개 한꺼번에 그죠? 왜냐면 우리가 같이 보신 것처럼 btn, 그 다음에 btn 하이픈 뭐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여러 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이렇게 블레스 써가지고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은 하나니까 애드 클래스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용하기가 편해요. 애드 클래스보다는 이게 여러 개 들어가고 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지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릭한 li를 제외한 다른 li 클래스 다른 li 클래스에서 액티브는 제거.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포문입니다. 그래서 메뉴가 전체니까 메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이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펑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 아더라고 만들어줄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아더가 낳는 아이템이라면 좀 복잡하죠, 그죠? 네, 매개체가 아니라면 아더 클래스 리스트에 리무브 이렇게 해주시고 액티브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스크립트까지 해서 작성 한번 해봤고요.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래시 눌러주시고 똑같이 눌러보시면 똑같이 작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두 개 작성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보드 리스트 여기다가는 해주시고 네모 하나 더 만들게요. 이번에는 헤더 기능이 아니라 보드 리스트. 지금 보드 리스트.jsp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올 체크. 지금 보시면은 올 체크 클래스 네임이 클래스가 올 체크인 애가 있어요. 올 체크 박스였나? 잠시만요. 죄송해요. 연주를 못 외우겠다.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이제 힘들다 얘들아. 미안하다. 여기 보시면은 인풋에 여기요. 올 체크 박스. 네, 올 체크 박스를 클릭했을 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도 그냥 보여두고 아이디는 체크박스고요. 혹은 클래스를 클릭했을 때 하위에 있는 ch 네임이 ch이거나 여기 클래스가 ch 했을 때 밑에다 적을게요. 안 보여서 네임이 ch거나 그래서 두 개 다 작업해드린 거예요. j콜이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지금 아니면 또 저희가 j콜 수업을 못했잖아요. 혹은 클래스가 ch 클래스인 체크박스를 같이 체크 요거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jQuery랑 자바스크립트 또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되죠? 네.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전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쳐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jQuery 방식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달러 그 다음에 펑션, 얘도 온노드예요. 물론 여기 이벤트인 요거 하셔도 돼요. 요거 올 체크 하셔도 됩니다. 올 체크 하셔도 되는데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요건 jQuery니까 jQuery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바꿀게요. 자, 펑션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콘솔 로그 이거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계속 수업하시는데 오타가 나거나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확인 작업을 그래도 찍어드려야 몇 가지 확인하시고 작업할 것 같아서. 자, jQuery 체크박스 그 다음에 펑션 온노드 온노드 요거 만들어 주시고요.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플레시 누르시면 이렇게 jQuery 체크박스 펑션 온노드라고 동작이 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jQuery의 온노드와 자바스크립트 온노드는 메모리 영역이 달라요. 전혀 사용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즉시 실행 함수가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아예 다르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탐색해준 다음에 뭐 되게 간단한데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달러 가로 해주시고 아까쯤에 투커테이션 하신 다음에 여기 가시면 이름은 탐색하기 편하게 제가 클래스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올 체크박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 해주시면 되고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클릭이 됐을 때 펑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는 제가 여기 적어놨구나. 클래스가 CHA를 체크하면 되니까 체크드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달러 가로 해주시고 투커테이션에 체크가 그 다음에 속성입니다. 프로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프와 ATTR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가 좀 힘드시면 프로프로 작성했다가 LC 안 되네 그러면 ATTR로 하십시오. 말씀드린 그 클래스는 ATTR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은 프로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체크박스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로프입니다. 근데 이벤트가 동작되는 데는 ATTR이거든요. 그렇다고 ATTR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해보시고 안 되시면 프로프와 ATTR 그냥 대충 때려 넣으시고 둘 중에 동작되는 걸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속성 중에 체크들을 하신 다음에 dis 체크드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체크박스는 얘는 알아서 처리가 될 거잖아. 네, 처리가 될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걸 위해서 값을 넘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올라가셔서 눌러보세요. 잘 되죠? 이렇게요. 요거는 저희가 함수 안 만들어서 그렇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jQuery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자, 요거를 자바스크립트로 그대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고 여기다가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체크 올이라고 하는 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는 절대 뭘 하지 말아라. 인풋 요소이긴 하지만 밸류를 선택하지 말아라. 밸류는 온만 나옵니다. 자, 펑션이고요. 자, 이렇게 체크 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값 갖고 오시면 되니까 저는 맨날 얘를 블루 사용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콘솔.로그.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온 클릭을 통한 이벤트이고요.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리플래시 누르시고 체크 눌러보시면 이렇게 로그 하나 뜨시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여기다가 작업할게요. 일단은 chs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document.get elements by name.
해주시면 되고 투커테이션에 ch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향상된 폼으로 돌리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일반 폼으로 좀 돌릴게요. 위에는 포이치 보여드렸으니까. 자, LT i는 0부터 그 다음에 i 이하 그 다음에 chs.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랭스로 사용합니다. 다 랭스예요. jQuery도 랭스고.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i 뿔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hs에 각각의 애들한테 점 탐색되셨으니까 체크드의 상태를 지금 불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 체크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저장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플래시 눌러주시고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요번에는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요것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벤트를 걸었을 때 얘가 풀리면 얘도 같이 풀리도록 우리 맨날 했던 거죠. 이거 기초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할게요. 요번에도 jQuery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jQuery가 간단하니까. 자, 이번에는 자, 이거 갖고 오고요. 이렇게 1번이라고 할까요? 1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이고요. 자, 2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jQuery 지금 보셨던 요거 혹은 요거 일단 요거 가 네, 모두 상태에 따라서 체크된 상태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요 i가 모두 체크되었다면 얘를 체크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다 얘가 체크가 모두 체크가 일부분 되어 있다. 일부분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얘를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해제. 되셨죠? 사실은 하나예요. 계속 저는 온노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 온노드끼리 뭉쳐 있어야 됩니다. 자, 달러 가로 해주시고 도큐먼트 점 이번에는 레디로 사용합시다. 이렇게 쓸 일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 번 쓰시다 보면 손해라도 좀 익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콘솔 점 로그 해주시고요. 얘는 ch에 ch의 에 따른 요거 따른 혹은 의 상태 변경 체크 변경. 자,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에는 chs의 개수를 갖고 와야 돼요. chs는 달러 가로 해주시고 인풋인데 체크박스에 있는 것들 인풋인데 체크박스에 있는 거 갖고 와야 되겠다. 인풋인데 속성 탐색 네임이 ch네. 속성 탐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올 체크 되는 애 올 체크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chk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이번에는 id로 탐색할게요. 그래서 샵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 id 맞지? 체크박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샵 체크박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hs가 좀 클릭이 눌렀을 때 이벤트 걸어주시면 되니까 얘는 폼은 돌릴 필요 없다고 했었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펑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chk
올체크가의 속성이 의 속성은 체크드죠. 체크드가 됐고요. 점 람다 표현식 한번 사용할까요? 어레이 한번 사용할 거예요. chs가 점 필터 해주시고 떼댕 체크드 필터요. chs 중에서 체크드인에만 갖고 오는 겁니다. 저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걸로도 이거 하신 다음에 적어드릴게요. 얘의 랭스가 그 다음에 넣는 chs.length 됐죠? 그럼 뭐야? 체크된 애랑 원래 CH의 개수랑 비교해서 같아. 그럼 뭐가 돼요? 3학년 아니라 비교해서 되잖아요. 2로 나오면 얘가 체크되겠죠.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필터라는 함수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체크램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달러 가로 해주시고 투커테이션에 인풋에 네임이 ch 내에 체크드 그 다음에 length 이렇게 하셔도 같은 함수입니다. 인풋인데 체크된 것 중에서 속성이 얘기해요. 요거를 따로 함수로 만들어드리면 필터가 됩니다. 요게 필터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똑같은 함수 되셨죠? jQuery는 함수들이 원체 많아요. 저렇게 유사한 애들이. 왜냐면 함수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들이 그렇잖아. 여기다 필요하면 이거 만들어 놓고 저기다 저거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얘는 선택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트렌드 선택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함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jQuery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마다 취향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jQuery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jQuery는 또 무거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 누르시고 그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리플래시 하시고 전체 체크하고 올 체크 프로프 IP를 빼먹었네요. 프로프 네, 됐죠? 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jQuery를 만들면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jQuery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바스크립트 만들면 되게 힘들어요. 체크의 길이를 체크해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자바스크립트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되셨나요? 되시죠, 동작? 네. 자, 그러면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만들려면 일단은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겠죠. 체크된 ch가 체크된 숫자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 익명 함수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를 함수 리터럴로 만드셔서 작업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CHS를 넣어가지고 함수가 만들어져서 체크된 애를 반환받아서 체크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또 저번에 만들어서 그때 어려워하셔가지고 저희가 함수 리터럴로 콜백할 때 좀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셔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일단은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 ch 체크드 그 다음에 count 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펑션 익명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chs 그 다음에 document.get element by tag name 태그 네임 아니죠, name 그 다음에 to quotation ch
자, 이렇게 하시면 ch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반환해줘야 되니까 let cmt 제로. 자, 그 다음에 폼은 돌려서 체크드인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let i는 0부터 세미콜론 i 이하, 그 다음에 ch의 랭스, 그 다음에 세미콜론 i 풀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if,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저희 자바죠. 이걸 하고 자바 열심히 했죠. 자, chs의 i번째 속성 중에 체크드인애가 true라면 얘는 true false로 반환하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 안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if는 뭐다? 객체가 있으면 무조건 true예요. 그러니까 걔가 스트링이면 꼭 반드시 는는 비교해 주든지 아니면은 완벽한 비교 는 3개짜리를 사용하시든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막 저희 수업할 때 타입업을 계속 찍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지나서, 자, cnt 풀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는 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return cnt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체크하는 애가 나올 거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온노드. 왜냐면 저희 이벤트들 다 걸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는 하신 다음에 펑션.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바스크립트 온노드고요. 콘솔.로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ch에 따른 아까침에 올 체크박스, 상태 변경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장 누르시고 리플래시 눌러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ch에 따른 올 체크 변경이라고 하는 로그 뜬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자바스크립트의 온노드를 많이 쓰셔도 되는데 겹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온노드가 렌더링이 다 완료된 다음에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순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섞어서 쓰시면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지금 뭐 수업이니까 따로 만들어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결국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똑같아요. 위에 있는 거 체크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체크박스 갖고 옵시다. 아까쯤에 제가 체크박스라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자로. 자, 그 다음에 얘는 id로 돼 있으니까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두퍼테이션에 체크박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 걸어줘야 되니까 for, 얘도 똑같네요. for도 갖고 옵시다. 얘도 똑같으니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이벤트 걸어줘야 되니까 chs에 i번째 계속해서 점, 얘는 onClick이죠. onClick에다가 펑션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chs의 랭스가 그 다음에 넣는 아까침에 만들어 놓은 여기 ch 체크 카운트랑 같다면 같은 거잖아. 그러면 체크박스에 점 체크들을 true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하시면 체크박스의 체크들을 false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체크 테스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하나 끊어갈게요. 자, 화면에서 자,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체크하고 하나 풀어보세요. 잘 되죠? 네, 자바스크립트가 온로드 이벤트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체크가 하나가 안 되네요? 이벤트를 잘못 걸었나? 얘는 풀리고, false, true 같으면 true. 펑션 onClick 어디가 틀렸을까? 실행을 안 시켰네요. 이렇게요. 그죠? 익명함 주잖아. 저렇게 되면 변수가 돼버리니까 undefined가 되죠. 그럼 같으냐고 물어보면 계속 false가 되겠죠.
되겠네요. 제가 익명 함수를 만들고 함수 처리를 안 했네요. 자, 갑니다. 다시 테스트 할게요. 자, 마무리. 리프레시 하시고, 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커졌다가, 꺼지겠죠, 이제 됐죠. 제가 함수를 실행 안 시켜서. 자,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